당신은 매일 샤워를 하고 손톱도 깎고 머리도 감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경 써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나 기분 나쁜 냄새,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혹시 몸 어딘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는 어둡고 조용한 곳에 병균이 몰래 숨어서 조금씩 건강을 해치고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령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놀랐던 사실 중 하나는 겉보기에는 아주 청결해 보이던 분들조차도 이런 구역들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한 염증이 자라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5개의 구역을 순서대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단지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에 작은 변화와 함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0년 넘게 고령자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저 딜러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습관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위생을 넘어서서 삶의 품격과 생명력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더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막고 앞으로의 삶을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구역은 어디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의 평생 동안 신경 쓰지 않는 곳, 바로 배꼽입니다. 작고 깊게 파인 이 부분은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처음 받은 신성한 연결 지점이지만 동시에 세균과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2010년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평범한 사람의 배꼽에서 무려 60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세균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적인 세균뿐만 아니라 드물고 위험한 병원균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100가지가 넘는 종류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 안에 작고 복잡한 세균 생태계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꼽은 구조상 햇볕이 닿지 않고 통풍이 되지 않으며 땀, 각질, 비누찌꺼기, 옷의 먼지 등 다양한 잔여물이 쌓이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물질들은 세균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단순히 불쾌한 냄새를 넘어 염증과 면역 저하, 피로 누적과 같은 신체적 반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유 없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지만 늘 무기력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배꼽 안쪽에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작고 평범해 보이는 부위가 어떻게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배꼽 주변의 얇은 피부층을 통해 세균이 혈류로 직접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염증이 퍼지고 이는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꼽을 깨끗이 관리하는 일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배꼽처럼 자주 닿지 않는 부위가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구역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바로 귀의 뒤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를 씻는다고 하면 귓구멍이나 귓바퀴만 신경 쓰시지만 귀 뒤쪽은 대부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조용한 공간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귀 뒤쪽 피부는 머리와 목이 연결되는 지점이며 림프절과 혈관, 신경이 밀집해 있는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구조적으로 주름이 많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피지와 각질, 땀, 먼지 등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이런 축적물들이 세균들의 서식지가 되어
강한 냄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던 한 고령 환자분은 이유 없는 두통과 어지러움, 균형 감각 저하로 병원을 수차례 찾으셨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해도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웠지만 귀 뒤쪽 피부에 염증이 발견되었고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한 결과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혈류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귀 뒤쪽의 청결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단지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 스스로에 대한 돌봄을 잊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돌봄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무심코 쌓이게 되면 그것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은 방심이 심리적 위축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삶의 활력을 점점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귀 뒤쪽을 깨끗이 씻고 말리는 간단한 습관은 단지 냄새를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자 다시 삶의 균형과 건강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부드러운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귀 뒤쪽처럼 작지만 중요한 부위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의 중심부로 시선을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땀이 나는 곳으로만 알고 계신 겨드랑이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한 땀샘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겨드랑이 안쪽 깊숙한 곳에는 여러 개의 림프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림프절들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병원균과 독소를 처음으로 걸러내는 일종의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항상 따뜻하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 성분이 많은 특수한 땀을 분비하는 아포크린샘이 있어 세균들은 이곳에서 매우 빠르게 자라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종종 불쾌한 냄새를 경험하거나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자극들이 눈에 띄는 염증으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선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고령 환자분은 특별히 병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감기와 잔병 치레가 자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전신 피로와 소화불량까지 호소하던 이분은 겨드랑이, 림프절 주위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었고 이 부위를 관리하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간단한 위생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례였습니다. 겨드랑이는 하루에 한 번 부드러운 항균 비누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작은 림프의 흐름을 자극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깨끗이 헹군 후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이 다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을 회복시키고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역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감해서 더더욱 손을 대기 어려워하는 부위, 그러나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생명력의 교차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역의 중심이 되는 겨드랑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듯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몸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잇는 연결 지점,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는 단순히 민감한 부위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손대기를 꺼리지만 사실상 신체 전체 균형과 에너지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사타구니 주변에는 중요한 림프절과 혈관, 그리고 다양한 신경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복잡성 때문에 이곳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생명력을 순환시키는 교차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피부의 주름이 깊어지고 통풍이 어려워지면서
이 부위는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어두운 지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고령자 중에는 사타구니 부위의 지속적인 불편감 때문에 걷는 자세를 무의식적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로 인해 허리 통증이나 고관절 통증까지 악화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척추와 무릎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보행 능력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부위의 만성 감염이 신체 활동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 부위에 염증이 지속된 고령자는 평균보다 40% 이상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고 낙상의 위험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과 존엄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또한 전통의학에서는 사타구니를 인체의 에너지 통로로 보며 이곳이 막히면 전신의 기혈 흐름도 막힌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사타구니의 청결과 에너지 수준, 정신적 활력 사이의 연관성은 현대 과학에서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특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무 비누나 사용하기보다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균형 잡힌 pH를 가진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따로 깨끗하고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리듯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조심스럽고 정성 어린 관리가 당신의 건강과 생명력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연결점을 바로 세웠다면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바닥에 있지만 실은 당신 삶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부위, 바로 우리의 두 발입니다. 사타구니처럼 신체 중심에 위치한 부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듯 이제는 우리 몸을 실제로 지탱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의 부위, 바로 발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은 그저 걷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발은 우리 삶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두 발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지탱해 왔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시장을 걷고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허리를 굽히기 어렵고 발을 살피는 일이 번거로워지면서 점차 그 소중한 존재를 잊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방치된 발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에게서 가장 흔한 입원 사유 중 하나가 낙상이며 이 낙상의 상당수가 발 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각질, 갈라진 피부, 발톱 곰팡이, 발가락 사이의 습기 등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저하와 신경 민감도 저하를 일으켜 균형 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73세 남성으로 발에서 나는 심한 냄새와 통증 때문에 수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지내셨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잃고 가족들과도 멀어졌지만 간단한 발 관리 습관을 시작한 뒤 다시 혼자서 마트를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를 다시 소중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발 관리의 핵심은 부드럽고 꾸준한 관심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발가락 사이사이, 발 뒤꿈치, 발톱 주변을 정성스럽게 닦아야 합니다. 이후 깨끗한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고 각질이 심한 부위에는 고급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발가락 사이에는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톱을 자를 때는 반드시 곱게 깎고 너무 짧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향성 발톱이나 감염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당신의 균형 감각과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5개의 중요한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곳들이 사실은 당신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5개의 부위를 천천히 돌아보며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몸의 소중한 신호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배꼽, 귀 뒤쪽,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두 발.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평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력과 존엄성을 조용히 떠받치고 있는 숨은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작은 통증이 반복되고 삶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다면 그것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도 몸 어딘가에서 조용한 염증과 피로가 쌓이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모든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이미 당신 손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몇 분, 이 5구역을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살피는 습관. 바로 그것이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회복하며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의 부위라도 먼저 시작해 보세요. 배꼽을 닦는 것부터 발가락 사이를 조심스럽게 말리는 것까지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의 자신감을 바꾸고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당신이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부위를 숫자 1번부터 5번까지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동기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정보라면 꼭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작은 나눔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더 길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